월경 중에 배출되는 그 생리혈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한 월경 주기당 실혈량이 한 30에서 한 50ml 정도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요. 이 월경 주기에 80ml 이상의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월경 과다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환자분처럼 의외로 이 생리혈량이 너무 적거나 또 아니면 생리가 너무 일찍 끝나서 고민이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생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단월경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생리를 할 때 생리대를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출혈이 적을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소월경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증상은 따로따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소월경, 과단월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무월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기 폐경으로까지도 병이 진행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런 증상들 누구한테 가장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연령대로 보게 되면 제일 네. 많은 거는 이제 10대 중고등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0대 때 초경 이후에는 자궁의 성숙 자체 그리고 자궁의 크기 자체도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자궁 내강 자체가 좁아서 쉽게 말해서 떨어져 나올 내강 그 조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혈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치료가 필요하기보다는 경과를 좀 지켜보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지 그런 모습을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을 뵙다 보면 20대, 30대의 여성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원인처럼 이제 뭐 스트레스라던가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요즘 이제 단기간에 극도의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인공유산 수술을 하면서 자궁 내막이 유착이 되면서도 이런 과단월경, 과소월경이 나타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르몬요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배란 촉진제 같은 걸 이용해서 치료하는데 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머리 시상하고 뇌하 수치에서부터 이제 난소에 이르는 전 여성 호르몬 분비 과정을 전반적으로 촉진시켜주면서 안전한 한약을 이용한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우리 몸은 구조의 변형이 나타나면 기능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리불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이상은 바로 골반 변형입니다. 이 자궁이라는 그 장기 자체가 위치가 앞쪽으로는 방광, 뒤쪽으로는 직장이 있는 그 사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골반 안에 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게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정상 자궁은 자궁이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듯한 약간의 전굴된 상태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자궁의 위치도 변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뒤쪽으로 오히려 굽어져 버리는 이제 후굴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자궁으로 가는 이제 척수 신경의 흐름 자체가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생리 때 원활히 배출해야 될 이 생리혈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자궁 내막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혈액 자체가 깨끗한 혈액이 자궁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생리통을 또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자궁의 위치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자궁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변형, 골반의 틀어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추나요법으로 이제 교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척추를 직접적인 해머링을 통해서 뼈 마디마이드를 교정하는 이제 골타요법 시술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타요법을 통해서요. 골반의 형태와 위치를 다른 이제 치료 방법보다 좀 더 빠르게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골반의 기능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궁으로의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신진대사라든가 호르몬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면 이 좀 더 근원적인 생리불순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